안녕하세요. 제이야 K입니다. 오늘 부를 찬송가는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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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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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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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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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네, 잠깐만요. 네, 어제는 제이가 그 연자제를 얘기하더라고요. 한마디로 그냥 법적인 해석이에요. 그냥 원리적인 해석, 원리원칙으로 그냥 학교 다니는 애들 그러면서 걔는 무슨 망상을 하나 봐. 그러고서 걔네들 공산당 자녀들이 공직자들 다 들어와가지고 아니 엄연히 지금도 연자제법이 적용되는데 걔네들은 어떻게 들어오는데요. 그 계약직 공무원은 어떻게 보면 정치인 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는 대통령이 자기 권한으로 저도 당했다 했잖아요. 결제 서류를 안 해주는 식으로 해갖고 원래 합격자를 배제하고 자기 인맥을 낼 때까지 보류를 합니다. 그런 제도 때문에 연자제를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미 기종노조 조포 공산당이 장악했는데도 저는 끝까지 가입을 안 하는, 어떻게 보면 공산당으로 말하면 저는 진골 출신이에요. 인민군 군적인데도 그쪽 안 간다고. 어차피 망하니까. 걔는 거짓말 들어서 어차피 망해요. 외국이 쳐들어와 갖고. 그런데 제가 왜 가요? 현 대통령 시절 때도 망할 게 보여서 산자부 장관 보좌관이라고 해도 저는 안 갔고 교수님도 안 보냈어요. 그쪽 가문의 영광이죠. 교수님도 안 죽었으니까. 아마 안 그랬으면은 그런 식으로 쫓겨가지고 저 옛날 꿈처럼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교수님은 장님 되고 그리고 들기에 먹이가 되고 그런 역사가 반복되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살다 보면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성령님 어떤 넥타이를 맬까요? 그 목사님처럼
저는 항상 그렇게 죄는 안 짓고 살아야 된다. 죄 지으면은 병이든지 엄청 심하게 때리는 거를 인생 살아오면서 예수님 영접 후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설진구 목사님이죠. 예, 저는 그래서 그랬잖아요. 전 또 요한 21세 마인드도 있다고 해갖고 전생 꿈이지만 엘리트는 절대 저는 죽이지 않는다 했잖아요. 귀족들은. 그 엘리트 기준이 뭐예요? 성경 말씀대로 하는 애들. 그래서 서로마가 코모두스가 그렇게 찬탈해가지고 글래디에이터 내용이죠 영화에. 그래갖고 오히려 동로마가 말씀대로 하고 성경대로 하는데 너네들 이단이야. 그러면서 시작된 전쟁이 지금까지 지리하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간에 궁지에 몰리더라도 항상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는 사람의 편을 들어서 느부갓네살이든 바사든 메대든 사용해갖고 이방인으로 해도 하나님은 항상 생명을 보존하게 한 게 역사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편이라고 몇 번을 얘기하잖아요. 저희 인생의 흔적이 그렇잖아요. 오늘 그래서 연자제로 해서 제 인생을 한번 간증을 얘기하려고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중국 주나라 시기부터 죄인은 처벌하되 그 가족은 노비로 삼거나 벌하지 않는다는 연자제 금지법이 역사에서 얼마나 지켜졌을까요? 신명기 24장 16절 내용이 이게 연자제법이에요. Father shall not be put to death for their children, nor children. 자손이죠. put to death. 이건 죽이다는 거예요. for their fathers, which is to die for his own sin. 아버지가 자식의 죄로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되며 자식이 아버지의 죄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해서만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근거가 돼 있기 때문에 헌법이 나온 거예요. 연자제 금지법이. 근데 그게 얼마나 지켜지냐 이거예요. 자기 대표적인 게 이순신 장군님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너무 영향력이 있으니까 누명 씌워가지고 백의종군 시킨 선조. 그 자손들도 너무 두려우니까 아예 삭탈관직한다 해서 제하에 내보내고. 초선 때도 그랬는데. 그래서 엘리트 가족을 죽이지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관직에서 배제한 사태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기 자리 치고 들어올까봐. 제가 만약 이러다 전기기사 따죠? 그러면 필기실기 다 면제돼요. 그러면 전기기사들 다 거지된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거지되는 거예요. 제가 간호조무사 땄을 때 그 시절에 공무원이었어요. 그러던 게 민영화된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그렇게 해서 거지 만들어요. 하여튼 이게 죄인불로라고 그래요. 사자성어로는. 그래서 죄인의 죄를 그 처자식 등 가족에게까지 미치지 않게 한다는 뜻이다. 출처는 중국 주나라 맹자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맹자 시기부터 죄인은 처벌하되 그 가족은 노비로 삼거나 벌하지 않는다는 고대 고사에서 유래했다. 맹자보다 이전이 공자였잖아요. 공자는 어땠어요? 죄인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왕족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1400년도 때 이슬람 오스만 투르크도 왕은 한 명이다 해갖고 그 왕족의 남자들을 왕의 계승권에서 밀리면은 18명을 그 자리에서 장례하듯이, 그 시절에는 구족을 멸한다고 왕이 죽게 되면은 다음 왕이 아예 순장을 해버렸습니다. 그 묘에다가 그냥 살아있는 채로 집어넣었어요. 그게 너무 잔혹하다고 해서 공자가 그걸 없앤 거예요. 그러고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불로가 지켜지지 않는 역사적 사례를 찾아본 거예요. 첫째, 아간의 범죄와 가족의 몰살이 나오는 여호수아 7장 내용인데, 여리고 전투에서 아간이
하나님의 물건 훔친 죄를 짓자 이스라엘은 패배를 겪게 된다. 그 결과는 아간의 죄 때문에 만약에 이쪽이 예수님 말씀대로는 동로마 정도야. 근데 그쪽에 서민들을 약탈하고 강간하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끊임없는 밀란이 일어나죠. 그러면 옛날에 제가 이라크 전도 하지 말라고 했던 게, 지상군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게, 거기도 순입하기 때문에 치면 안 된다. 그 정밀 요격만 해라 그랬는데 바보 대통령 부시가 그렇게 치고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천문학적인 돈만 나가고 외계인 털었다 그런 소리만 나고 외계인 막 그러면서 미국인들이 비판하잖아요. 외계인 성지가 있었다고 막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엘리트들이 사는 때는 건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데는. 그런데도 아간은 자기의 물질 욕구 때문에 도둑질을 하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이 치는 거예요. 이 단계는. 저도 친다고 그랬잖아요. 저가 만약 죄를 져요. 그 엘리트 가정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강간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설진구 목사님처럼 그냥 아파가지고 뒹굴뒹굴 쓰러집니다. 그렇게 치는 거예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단계 가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대통령이고 사울이고 그래도 강아지 먹이로 던져버립니다. 그 순간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성화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화론자들의 뼈가 소중하다고 막 옛날에 신교 전쟁, 구교 전쟁 할 때도 귀족들이 막 성인들의 목을 갖고 있고 막 이러면서 그 성화를 자기가 갖고 싶어가지고 그 엘리트들이 그런 거였던 거예요. 그 결과는 아간의 죄 때문에 그의 아들과 딸들 심지어 가족과 장막까지 돌로 치고 불사르는 연대처벌이 집행되었다. 사울의 가족이었던 요나단까지 다 죽임당하잖아요. 하나님 그래요. 방임의 죄를 묻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다리가 절름발이 되고 이것도 방임의 죄예요. 범죄자인 공산당이 커지게 했다고. 걔네들이 엘리트인 하나님의 가정들을 강간하고 범죄하는 걸 너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도 동조한 거거든요. 근데도 저는 열심히 싸웠는데도 요나단도 열심히 싸웠잖아요. 근데도 어땠어요? 죽임당했죠.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7장 24장 25절에 나오는 거예요. 둘째, 다윗의 범죄와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첫째 아들이 나오는 사무엘하 12장 내용인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하는 죄를 짓자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심판이 선언되었어요. 그 결과는 다윗의 죄에 대한 대가로 그와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첫 아이가 심한 병에 걸려 죽게 되었어요. 사무엘하 12장 14절 18절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울이 기브온 사람 학살에 대한 대가가 나오는 사무엘하 21장. 그 사울이요, 요나단의 아버지. 그 사람이 그것만 한 게 아니야. 제사장도 죽이고 별지랄 다 해요. 사울 영화 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기브온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학살을 한 거죠. 제가 그래서 동로마 종교 치지 말라 맨날. 이라크 전 때도 순위파 치지 말라. 지금 이란도 하메네이 얘네들 치지 마라. 쟤네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애들 아니냐. 막 이러면서. 그런 애들 치면은 하나님 가만 안 놔둔다. 그런 거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자기들이 만약 하려면 함부르크 왕조처럼 결혼을 해갖고 그렇게 영적 배우자로 해서 하든가. 근데 그건 싫다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제가 여성 제2교회에 그 학생회장처럼 제 여동생을 강간해가지고 먹고서 버린다고. 그냥 시체로 버리는 거예요. 그게 좀 있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던 죄로 인해 이스라엘에 3년간 기근이 임했어요. 하나님께 이 죄를 씻는 방법을 묻자 기브온 사람들이 배상을 요구했던 거고, 이런 식으로 계시가 와요. 만약에 이 사람이 어때요? 제가 만약 왕이야, 사울 왕이야. 근데 까먹고 있었어. 근데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왜 지금 흉년이 오고 기근이 옵니까?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갑자기 자기 앞에 기도한 사람들이 와갖고, 너 옛날에 우리 죄도 안 졌는데 학살시켰잖아,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2를 통해서도요, 무슨 말을 하면은 이게 하나님 음성인가 하고서 집에 와서 연구하고 자료조사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제2가 거짓말을 한 거죠. 여전히 공산당 자녀들은 연좌제로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자녀들 중에 엘리트가 많아갖고 이런 식으로 정치에 들어온 거고, 걔네들이 과반수 이상 차지해가지고,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한국이 이런 거는 휴전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빨리 휴전을 종식 안 하면은 어떻게 하든 이건 막을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님이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 공산당 자녀들도 자유를 하자 하고서 얘기를 했는데, 얘네들은 어때요? 근성 자체가 육사국이기 때문에 뇌물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동안 걔네들의 뇌물로 정치 자금한 걸 테니까 그 뇌물로 해가지고 점점 육사국화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 6.25국이 어떻겠어요? 육사국하고 국경이 가까우니까 같은 공산당이지만, 야, 이러다가 내가 아주 그냥 맛있게 요리를 해놓은 게 가만히 육사국한테 먹게 생겼네 하면서 한마디로 바벨론하고 메대랑 싸우듯이, 메대랑 바사랑 싸우듯이 그런 이방인들끼리 전쟁이 돼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청일전쟁식으로. 그렇게 됩니다. 뇌물의 결과는. 그래서 옛날에는 청나라가 먹으려고 하니까 일본이 들어왔는데, 이제는 청나라가 먹으려고 하니까 6.25국이 들어오는, 이런 역사가 재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배상을 요구하니까 그 결과는 어땠어요? 사울의 자손 7명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져 목을 매어 죽임을 당했어요. 사무엘하 21장 8절 9절. 이래도 회개를 안 해서 나중에 요나단까지 다 죽죠.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진짜 선지자들, 예수님 영접했다는 사람들은요, 정말 나시린처럼 살아야 돼요. 특히 성적 타락하면 안 돼요. 저는 성적 타락 안 하고 저와 결혼하겠다고 천주교 수녀 같은 서강대 신부딸이 서울 가기도 1학년 때 막 와가지고 도시락도 싸주고 막 순결도 준다 뭐 이러고 전철까지 배웅해주고 일부러 거기 속옷 안 입어가지고 그런 와이셔츠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 기지바지 정장같이 입어가지고 위에서 보면은 가슴이 다 보이도록 그러더니 제 여성제의 하듯이 똑같이 강간해가지고 바로 한 번에 임신했어요. 임신해가지고 바로 낙태했더라고요. 임신해가지고 걔가 강간한 애가 동거녀가 있었거든요. 걔가 전 대학교에서 키카였대요. 그러니까 엄청 이쁘겠죠, 얼굴을 안 봐도. 동거까지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강간을 해댄 거예요. 그러니 걔랑 자기는 결혼할 건데도 자기는 일회용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걔는 어떻게 보면 신부님 딸이니까 서강대, 그래도 성경 말씀대로 나시린처럼 살아야 된다고 걔한테 결혼하자고, 자기 그냥 결혼 서약서만 써주면 된다고 동사무소에서 그랬대요. 저처럼. 저는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계속 그렇게 있던 거고, 걔는 그런 식으로 술 먹이고서 건드리고서 바로 임신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걔가 거절을 했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낙태를 한 거죠. 걔가 또 낙태하러 오지도 않았으니까 같이. 그러니 얼마나
걔 옆에 있는 게 싫겠어요. 그러니 서강대로 가는 거죠. 저도 같이 가죠 그런 거고. 그래서 걔한테 걔가 저 좋아한다고 할 때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저는 공산당 자녀래 갖고 나 좋아한다고 그래도 강간당할 거라고. 여러분한테도 그러잖아요. 그런 무리들이 있다고. 대표적인 게 여성제의 교회 애들 이런 애들 툭하면 강간들 하죠. 예. 걔네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안 할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국성에 막 떠들고도 있죠. 예, 걔네들은 예, 강간해갖고 죽여도 된다 막 이러면서 여기도 나오거든요 좀 이따. 예, 그런데 그 대상이 예, 천주교 수녀님 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걔네 교단이 벌을 안 받겠어요. 예, 그 결과가 A 대통령 사건인 거예요. 아내부터. 예, 하나님이 그렇게 치시는 거죠. 그런 시국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십계명에 나타난 연대적 징벌이 나오는 출애굽기 20장 5절 내용인데 십계명 중 우상 숭배 금지 명령에서 그때 또 마지막도 제가 전철까지 배웅을 해줘요. 전철 안까지 타고 갑니다. 애가 낙태를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산후열 같이 막 얼굴에서는 계속 땀을 흘리고 얼마나 그게 현모양처였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 걔가 낙태한 거 뭐 이런 거 얘기? 다 들어도 어떻게 얘기해요? 들어주기만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떠날 때 미역국 꼭 먹어 그러면서 그 말밖에 해줄 수가 없어요. 난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난 공산당 자녀야. 그러니까 내 근처에 오지 마. 이런데도 천주교가 야, 해도 너무하다고 1학년 때는 그렇게 천주교 신부님 딸을 저 준다고 했는데 신부님 딸까지도 강간을 해대고 그러니 석사학위 줄 때도 예, 그런 식으로 온갖 예, 이상한 짓들 해가면서 석사학위도 안 주려고 하고 하니까 천주교 서강대 이쪽에서 오셔가지고 아예 그냥 초청 강연 비만 초청 그거 비만도 막 수천만 원 나갔을 거예요. 인원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분들이 다 사인해줘야 되거든요. 그래도 석사가 나오니까 박사 따면 날개라고 아예 학비를 150에서 400을 올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기존에 권력 먹은 애들은 점점 사울처럼 돼가는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님이 말하듯이 공산당 자녀가 나실이냐. 그런데도 계속 치니까. 그리고 저는 회개하기 바랬더니 계약직 공권권력마저도 그것마저도 치기 시작하니까 기존에 저 서울과기 때는 아예 생각들을 안 했던 거를 아니 하나님이 무섭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 나타난 연대적 징벌이 나오는 출애굽기 20장 5절 내용인데 십계명 중 우상숭배 금지 명령에서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고 말씀하신다. 이는 조상의 죄가 후손에게 미치는 연대적 측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카인이죠. 카인이 아벨을 죽였어. 나시리는. 그러 죽이니까 걔는 평생 거지로 살면서 흙을 먹게 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공산당 자녀들이 저 때문에 이렇게 정권이든 다 먹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선지자 하나 때문에 걔네까지도 부대 기하급수적으로 부자가 된 거야. 그런데 걔네 근성은 카인이래 가지고 계속 이러니까 나라가 망국으로 들어가는 거고 결국 외세가 들어와서 육사국이 먹느니 6.25국이 먹느니 하면서 청일전쟁이 지금 재현되고 있는데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러다가
결정적으로 누가 하나 먹겠다 싶으면은 갑자기 전쟁이 터지겠죠, 국경에서. 그러면 말 그대로 청일전쟁 하는 거예요. 그러면 AI 드론 시스템, 인공위성 시스템, 팔라두스인가 하여튼 뭐, 그거, 분명히, 6.25국은 미국 거 쓰겠죠. 그러면 뻔히 결과는 우크라이나전에 나오잖아요. 누가 이기는지. 6.25국이 청나라처럼 될 거라는 제언이 꿈에서 계시했지만 그게 지금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준 게 이루어져 가는 상황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일본이 뭐 이런다 뭐 하는데 이미 하나님이 쓰신 말은 6.25국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 알고 있어. 그런데도 아무 말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5번 조선시대 대역죄와 그래서 제가 성경에 이렇게 하면은 뭔가 현실감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동서양을 또 찾아봤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대역죄와 연좌죄인데 조선의 기본 법정인 경국대전에는 죄인 불로의 정신이 반영되어 있었으나 그리고 제가 이렇게 혼자 사는 이유는 서울가기대 1학년 때 서강대 신부님 딸이 만약 결혼을 안 했으면은 말려니까 외로우면 그러면서도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저 좋아하는 여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도 자리 펴놓으면 아무도 안 옵니다. 왜냐면 또 강간당하기가 싫은 거야. 처음에는 설마 그랬어. 그런데 강간까지 해댔어. 해도 너무하네.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먼 발치에서 이렇게 보고만 계시는 거예요. 접근하면은 진짜 강간당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도 얘기하잖아요. 설마 그런 게 어딨어. 제이처럼. 왔다가 강간당이 싫으시면 제 근처에 얼쩡거리지도 말라고. 그런데도 남자건 여자건 내 근처에서 얼쩡거리는 애도 엄청 많아요. 짜증이 나. 그래서 저렇게 무지할까 이러고. 그래서 경국대전에는 제인불로의 정신이 반영되어 있었으나 왕실과 국가의 안위를 흉내는 대역죄 곧 반역 모반 등에는 예외 없이 가혹한 연좌죄가 전역되었어요. 예를 들어 1456년 단종복위 운동인 사육신 사건이나 1589년 기축국사인 정열의 모반 사건 당시 단종은 여러분이 많이 알잖아요. 왕과 함께 사는 남자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589년 기축옥사인 정열입 사건. 당시 주동자의 부친과 아들은 교수형에 처해졌고 어머니, 아내, 딸, 자매들은 공신들이 노비로 전락했어요. 저는 노비로 전락했으면은 그지죠. 그러니 얘네들이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지금 위정자들이 자유로 미국식으로 했더니 아무리 얘를 매장하려고 그래도 얘는 부자가 되네. 하나님 축복해가지고 다윗처럼. 그러니 자기네들 권력이 막 위태위태하는 거야. 그러니 이참에 육사국한테 붙어서 공사나 하자. 그런데 육사국이 가만 주겠어요? 니네들한테 정권을 주겠냐고요. 그 짱깨들이. 정권 안 주죠. 당연히 티베트처럼 그렇게 지네 땅만 먹고 그러면서 달라이 라마는 그냥 도망가게 놔두는가. 그래서 행해서 망명정부나 해라 이런 애들인데 그런 애들이 붙은 애들이 바보라는 거예요. 너네들한테 자치권이라 줄 거 같니 이러면서. 그러니 대륙남님이 저는 육사국이라고 얘기하는데 대륙남님 뭐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용어를 다 쓰잖아요. 그 사람은 아마 육사국 들어가면 바로 공안한테 바로 총살당합니다. 알면서도 그래서요.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노비까지 전락을 해요. 그게 공산당이니까. 그래야지 그지를 만드니까. 그 대표적인 게 장영실이라고 봐도 돼요. 얼마나 엘리트였어요. 걔도 아마 모반으로 해서 내려간 노비였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미국 체제에서는 노비가 아니니까 자유고 하니까 어떻게 하든 부자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제가 공공물로든 동사무소 있을 때는 그렇게 그쪽에서 작업 들어오니까 그나마 집이 편했잖아요. 근데 집에 있으니까 어때요? 막 벽을 해머를 쳐가지고 뿌개져 있고 막 그러죠 지금? 그럽니다. 어떻게 하든 거짓말 들려고. 저러다가 만약에 부녀이든 뇌물 줘가지고 다시 창문 열어갖고 침수해갖고 또 계단 무너지려고 한다. 그러면 저는 또 그러는 거예요. 또 부녀이 소집해갖고 이거 보시라고, 이거 계단 무너졌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견적가가 4천만 원인데 님 각자 세대에 지금 현금으로 400 있어요? 그러면 아무도 없대. 그러면은 창문 열지 마세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역사가 또 재현해서 창문을 열었고 또 계단이 무너져 내리고 4,400만 원이 없어갖고 그래서 그때 가서 또 저 거지돼요, 빚쟁이돼요, 저한테 와가지고 국왕님, 타위당님 저희 이러다가 굶주려 죽어요 막 이런 식으로 부복해서 제가 시키는 대로 할게요, 노비라도 되라면 노비라도 되게 할게요, 그런 사람한테 자유를 줬는데도 망각하고서 또 그런다. 그러면 저는 또 역사가 재현되는 거죠. 그래? 공사 안 해주면 되는 거예요. 빚에는 집에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 붕괴되면 오히려 저 집값보다 더 많은 붕괴보험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알았는지 구청에 안전관리과 그분이 저랑도 친면이 있고 제가 원료인 측인 거 알고 제가 하도 국민신문고 해야 되니까 쟤는 진짜 구청에서도 거의 2년간 정규직 발령되는 애인데도 그렇게 위에서 커트하는 거 보고 쟤는 진짜 공무원인데 이러면서 느껴가지고 자기들이 챙겨주려고. 이거 얘기 안 했으면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 동사무소에서 보든지 안 했으면 나중에 알게 되는 사건이거든요. 팜플렛이든 벽보든. 그런데도 이런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등기 우편을 해가지고 등기는 아니죠, 그냥 우편이죠. 그렇게 1순위로 보내주는 거예요. 왜냐면 저 사람하고 라포 형성하면 자기는 손해볼 게 없거든요. 득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은 또 챙겨주죠. 이렇게 나한테 또 은혜를 줬어? 그럼 은혜를 받았으니까 2배 이상 갑절로 갚아줘야지 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장부에다가 이름을 넣어놓는 거예요. 생명책이라고 할까? 그러면서 챙겨주는 거예요. 서로 간에. 오고 가는 정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인맥이 생성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제 근처에 있는 모두죠. 왜냐면 강간당하니까. 남자도 강간당해요. 나랑 같이 살고는 싶어. 근데 오면 강간당해. 그러니까 먼발치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진나라의 정치가 상황은 강력한 연제제를 도입했으나 본인도 결국 반역죄로 몰려 온 가족이 몰살당한 거열한가 3조결을 당했어요. 뇌물 먹어서 그런 거예요. 뇌물. 지금 정치인들이 육사국에 뇌물 먹어갖고 완전히 티베트가 재현됐고 티베트는 위원내각제라서 다 열어줬는데 지금은 대통령제니까 열어주지 못하니까 서로들 권력한다 3파전을 하는 거죠. 고종식으로. 근데 아무런 군권도 없고 다 육사국가 밑에 넘어갔는데 우리 거저 넘기기 싫어 6.25국이 그러면서 서로 간에 안 보이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7번째 명나라 방여이라는 사람이 영락제의 즉위. 영락제가 어땠어요? 지난 예배에도 많이 했지만 세조 같은 애예요. 그래서 얘가 세조처럼 반정을 했어. 그러니까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잔혹하게 친족, 외족, 처족의 제자들까지 포함한 구족과 삼족이 전멸당했어요. 이 사람은 과거지에도 부활한다는 애고 기존에 있던 애들은 세종대왕처럼 우리 가문, 우리 왕족 아니면 다 죽여 하면서
왕을 제외하고 그 왕족의 왕위 계승자들은 다 이슬람도 오스만 투르크도 다 장례식을 하던 게 1400년도인데 반대로 하니까 영락제가 열받은 거죠. 민심이 천심인데 왕이라는 거는 천지인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이지 더도덜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잘난 다리 역할을 한다는 이유 하나로 그렇게 귀족 세습 정권 만들어갖고 세습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항상 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영락제는 자신감 있게 그렇게 방해를 처단한 거죠. 여덟 번째, 로마의 기록 말살형과 친족 처벌 내용인데 로마 제국에서 황제의 암살 모의나 국가 반역죄를 저지른 인물에게는 그의 존재 흔적을 지우는 형벌이 내려졌는데 이 과정에서 가족들도 참혹한 처벌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서기 31년 티베리우스 황제 시절 권력을 잡고 반역을 꾀했던 군의 대장 세아누스가 처형당했을 때 그의 어린 자녀들도 연좌되어 함께 처형당했어요. 로마법상 처녀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그러죠. 이게 뭐예요? 동정녀 마리아. 이 처녀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시린이에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는 사금이고 성령이 임한 거,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에요. 근데 동서양이든 잘못 해석하면 처녀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교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섬에서 미국의 어떤 섬에 가가지고 그 처녀들만 그렇게 하면서 좋은 거 하면은 하나님이 더 부자 만든다 해서 아예 그런 식으로 했다가 걔네들 리스트가 뿌려져서 경제에서 자꾸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님이 별거 아닌데 공개해 그랬더니 거기에 CIA 요원이든 거물들이 들어갔는지 공개되면 자기들 죽으니까 분노한 시민들한테 그러니까 그것도 어디다 은닉해가지고 지금 시끄럽잖아요. 그게 성적 타락이 아니거든요. 나시린이거든요. 설진권 목사님 같은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육적인 할례마냥 처녀라고 육적인 그런 육은 아니라고 영적인 거라 하나님은 영이라고 얘기했는데도 동정녀 마리아가 그렇게 처녀가 잉태하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게 아니에요. 나시린이 잉태하는 거예요. 그게 예장합동 사상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이단이 여전히도 뭐 육적인 성화론으로 해갖고 성인들의 육체를 갖고 있으면은 성은을 받는다. 하나님의 그러면서 막 목을 보관하고 있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그 시체도 제대로 방부 처리도 안 해서 거기서 막 간염균이 나와가지고 제가 지난 예배에도 했듯이 늪지에서 플로리다 그래서 비단구렁이가 그렇게 사체를 토해내갖고 거기서 팬데믹 바이러스가 나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정말 비과학적인 역사가 계속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 규정 때문에 어린 딸을 먼저 내 여동생과 날 좋아하던 여성 아까 얘기했죠. 서강대 간 수녀 딸이라는 분 아마 지금 제가 평범한 공산당 자녀가 아니었고 했으면 아이 낳아가지고 행복하게 살았을 거야. 그런데도 내 아내는 천주교 다니고 저는 예장합동 있었겠죠. 왜? 둘이 사상은 안 맞으니까. 적과의 동침 이런 식으로. 그쪽은 처녀 사상, 육적인 그런 성화론으로 해서 그런 뭐 시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뭐 성인의 손톱이든 머리카락이든 막 이러고. 우리 심지어는 죽은 시체가 일어난다는 좀비 사상으로 해갖고 지옥에 가 있어도 사제 어떻게 보면 성화된 나시린이 기도해주면은 천국 간다고 말도 안 되는 막 이런 우리 예장 합동에서 봤을 땐 말도 안 되는 막 육은 아닌데 영인데 이러면서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강간한 뒤 처형하는 반인류적 범죄가 국가 주도로 자행되었어요.
글래디에이터 영화의 막시무스는 대역죄 누명을 써서 처자식은 죽고 영토는 불태워졌죠. 그리고 막시무스는 어떻게 됐어요? 노예로 팔려가갖고 검투대회를 가는 거죠. 근데도 나시린이니까 하나님이 막시무스의 손을 해서 코모도스 살인자를 처단하는 내용이 글래디에이터인 거예요. 9번째, 중세 및 근세 유럽의 대역죄와 재산 몰수 내용인데 영국과 프랑스도 중성 유럽 왕정 국가에서는 국왕에 대한 반역죄를 지은 경우 당사자의 사형은 물론 가족들의 신분을 박탈하고 전 재산을 몰수하는 형벌을 내렸어요. 예를 들면 영국의 헨리 8세 시절, 헨리 8세가 왕비였던 엠블린이 간통과 반역죄로 처형당하자 그녀의 남동생 조지 불린도 함께 처형당했다. 지금도 그게 비일비재합니다. 연애 가문에. 그래서 의문사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 옛날에 그 최진실이 그렇게 의문사 했는데 그 가족인 걔도 의문사 하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 놓고서 살인 청부업자들 시켜가지고 뒷산에 파묻으면은 시체도 못 삽니다. 그래서 성적 타락하면 안 돼요. 아마 최진실도 어쩌면 그런 식으로 불륜을 저질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가문의 재산과 명예가 모두 몰수되면서 남겨진 친족들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정당도. 저는 항상 자유거든요. 항상 자유예요. 근데 바벨론 음녀 남편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자유 없어. 자유당 없어. 이래요. 이미 다 없어졌다고. 지금은 범죄자 당분만 있어. 다 육사국당이야. 뭐 이러고. 그런데도 사면서 계약직 공공근로 공무원을 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게 꼭 그거 같지 않아요? 옛날에 다니엘이 메대, 바사, 그 다음에 그렇게 바벨론 이렇게 세 개 왕국을 했다. 그런 삶이라는 식으로 좀 느껴진 게 뭘까요? 사면서. 그래서 빈털터리가 뭐예요? 거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타인처럼. 제이가 형 알아. 헌법에 연좌제 금지법이 있어서 공무원 임용 시에 공산당 자녀라고 채용 안 하는 거 불법이야. 최근에 법 바뀌어서 공산당 자녀들이 점점 공산화하고 있어서 전국이 안정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더라. 그래서 난 이렇게 말했어요. 공산당 자녀라고 번번이 철도직 등 공무원 합격해도 안 받아주고. 제가 이때 얼마나 심했냐면요. 제가 철도대도 냈어요. 근데 제가 nen과가 미달이 돼서 그때는 셔터맨이라고 해갖고 그 미달되는 과를 내면 100% 합격을 해요. 그래서 제가 미달되는 시간, 그 마감하는 시간 몇 분 전 00초 해가지고 딱 거기다 그 과에 냈어요. 그때 어떻게 된지 아세요? 100대 1. 나중에 대학원 가서 알았어요. 걔네들이 그 친척이든 해가지고 마감이 됐는데도 그 시절은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원도 안 하는데도 지원서를 막 써놔요. 그래 놓고서 자기 친척을 이미 마감했는데도 친척들을 앉혀놓는 거예요. 그 학교에. 그래서 다 학과가 미달돼도 친척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서포트용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요즘엔 그런 게 없잖아요. 요즘에 1군 2군 해갖고. 근데 그 시절은 셔터맨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철도대도 떨어졌다니까요. 그래갖고 제가 농협대도 막 내고 그랬어요. 농협대도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세무대까지 냈어. 그랬더니 세무대도 그래.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일본 가서 알았어요.立교대 다니던 그 교수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도 세무대 나왔대. 근데 그쪽도 엄청 타락해가지고 그래서 나시린으로 안 살고 그렇게 친인척이든 그렇게 해먹으니까 그게 그 시절엔 세무대만 나와도 다 공무원이었거든요.
그게 환멸감 느껴서 신부가 됐고 지금 일본에 와 있는 거라고. 예,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 지도 교수 막 이런 식으로 한다고 리교도 내라고 했던 교수님이죠. 누구라고 얘기하면 다 알 텐데 얘기 안 해요. 하여튼 그랬어요. 그 정도로 완전 여명의 눈땅저의 SF 버전이 그 엔더스 게임처럼 살네요. 그 여명의 눈동자는 어때요? 그거 좋은 내용 아니에요. 원래대로 하면 자유여야 돼. 계속 자유에 있어야 돼요. 근데 공산당으로 붙었잖아요. 최대치가. 그거는 순종한 게 아니에요. 우리 관동군 외할아버지처럼. 근데 저는 끝까지 지금 당마저도 다 공산당인데도 저는 끝까지 자유 외치고 있으니까 엔더스 게임이 되는 거예요. SF 버전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합격해도 안 받아주고 국민연금공단도 합격하니 그때 철도직도 진짜 웃겼어요. 제가 그때 커트라인이 있으면 이렇게 붙여놓거든요. 거기 공고에 옛날에는. 그러면 항상 떨어져 있으면 예비순위 1순위야. 그래서 예비순위 1순위면 그 시절엔 철도직이든 경찰이든 엄청나게 그냥 한직을 해서 서로들 안 가요. 그래서 막 예비순위 막 100순위까지 합격하고 막 그랬어. 그래서 아싸 1순위면 합격이다. 근데 전화가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도 열받아서 그땐 철도청이 공무원이었어요. 지금 민영화 됐지만. 철도청에 전화를 해봤어요. 왜 안 됐어? 안 돼요? 그랬더니 너 예비순위 2순위 맞아? 이러더라고요. 그 뒤로는 얘기는 안 해요. 양심에 걸리니까. 그러고서 한 2번인가 3번인가 계속해서 예비순위 1순위였어. 계속 시험 보다 그랬고 계속 예비순위 1순위야. 경찰은 얘기했잖아. 신체검사 계속 가도 나중에는 경찰이 와서 너네 집안에 공산당 자녀가 있어 오지마 양심 고백하더라고. 철도는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왜 떨어진지도 모른 거예요. 국민연금공단도 여기 써놨는데 거기도 합격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때도 눈치를 해서 셔터맨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미달이 돼가지고 거기다 낸 거예요. 그럼 합격이거든요. 그 시절도. 공단도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카츄샤 내려고 하니까 카츄샤가 없어졌다는 식으로 그에 속지 않는다고. 아니 모집 공고해가지고 거기다 냈는데 그에 채용 일정이 없대. 그렇게 떨어뜨린다니까. 그러다가 서울과기대 간 거예요. 계약직 공무원으로 지금까지 불과 저번 달까지 계약직 공무원인데 그 자리도 이젠 안 준다고. 아예 그냥 결제를 안 해줘가지고 그래서 떨어지니까 아마 구청 공무원님도 아주 제가 전설적인 존재라고 소문들 퍼졌을 거예요. 모를까요? 역사 유래가 있을까요? 보통 9시에 발표하는데 6시까지 발표들 안 해가지고 저는 안 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공무원들은 다 알죠. 인사과든 친척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불쌍했는지 안전관리과 그 공무원님이 이거라도 챙겨줘야지 하면서 그렇게 풍수에 보험이든 보내주는 거예요. 그 심리가 이해되지 않나요? 그러면서 제 편들이 하나하나 더 생기는 거죠. 옛날에 천주교 사제님들처럼 야 해도 너무하다 너네도 이러면서 바티칸이 내 편이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더스 게임인 거예요 그게. SF 버전으로 완전 전 세계가 내 편이고 전 우주가 내 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 써놨잖아요. 여기까지 했죠. 국민연금공단도 합격하니 그에 내가 낸 지역만 채용 일정 없다고면 발표하고 심지어는 경찰 공무원의 경우에는 신체검사 계속 가니까 너네 집안에 공산당 군적 있으니까 오지 말라고 해서 그 후로 오기로 서울과기대 계약직 공무원 한 건데 나 참 자료조사해 보니까 제이가 난 공무원 합격할 실력자인데도 공산당 자녀라서 못 가니까 시기 질투가 나는지 거짓말한 거더라.
예. 제이는 여전히 영어 공포증을 해서 영어 점수가 안 돼서 미달됐게 보이고요. 예? 만약에 옛날 60년대 식으로 수학2를 보면 기하게 안 돼서 미달날게 보여요. 그러니 걔는 죽어도 공부만 못하는 거예요. 예. 공부를 그렇게 하니까 그러지. 하여튼 예, 구글 AI 답변 첨부해본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3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자기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따라서 부모의 과거 이력 때문에 자녀의 공무원 응시 및 합격이 제한되지는 않는다. 헌법 제13조 13항. 비일비재하게 이렇게 저는 한 번도 아니고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고 그게 50평생까지 계속하고 있으니까 전 세계가 심지어는 트럼프님도 그래 휴전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러면서 휴전이 원수야 이러고 빨리 한국의 휴전을 없애준다 하는 식으로 라포가 형성돼가지고 원래는 이란을 해결하고 오려고 그랬는데 지금 그 이란 쪽에 있는 게요 우리 한국으로 왔대요. 그래서 의회가 한국 그 독재자들 치는 법안 육사국 애들 그런 식으로 지금 법안이 통과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 들리네요. 그게 앤더스 게임이지 뭐예요. 예? 앤더스가 혼자서 답을 맞고 있으니까 저런 데도 안 망하네 막 이러면서 해도 너무하네 그러면서 석사 논문 그것도 그렇게 하니까 바티칸이 움직이듯이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님 움직이고 휴전이니까 하면서 그럴 수 있어 휴전이니까 하고서 그래 난 이란이 먼저야 그랬다가 아이 해도 너무하네 이러면서 미국 이해가 움직였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엔더스 게임하고 뭐가 다르나요? SF 버전이지. 그렇게 나시린이 한 명이라도 있고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요 망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설진구 목사님 사례도 있지만 제 사례 보면서도 느끼지 않나요? 하여튼 뭐 좋은 소식이면 좋은 거죠. 의회가에서 육사국 정당이든 그 공산당이든 다 몰아주면은 좋은 세상이 오겠죠. 그리고 휴전도 끝나면 더 좋은 거고. 그렇게 되면 넌 이제 공무원 가야지 그런데 저 벌써 50이에요. 50대 중반대 가는데 그 몇 년 하겠다 공무원 가겠나요? 이러죠. 마음이라도 고마워요. 저는 평생 그냥 계약직 공무원을 추억으로 살게요. 이러면서. 하여튼 뭐 지금도 전기기사 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고서 장애인이라서 전기기사로 해가지고 땄는데 장애인 특별전형이 생기면은 그때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전기기사로 일반직 하면은 뭐 계속 시점 발기로 도전은 해보는 거죠. 뭐냐면 불법 대여는 안 하니까. 그러다가 뭐 60 넘고 70 넘고 뭐 60 넘으면 정년퇴직 나이 되고 끝나는 거죠. 그런 인생이었으니까. 그래서 과거 이력 때문에 연좌제 금지는 1980년 10월 27일에 전부 개정된 제8자 헌법에서 처음으로 제정되었어요. 그러니까 80년대 얘기인데 저는 이미 90년대인데 X세대인데 뭔 소리를 해요.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이가 또 거짓말로 망상으로 소설을 쓰는 거죠. 뭐가 망상인지 알겠죠? 제이는 심각한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니 공무원이든 무서워하는 거예요. 시험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거부터 뒤에 게 자꾸 밀려가가지고요. 이거부터 해야겠다.
이게 오후 12시가 먼저인데 제가 오후 옛날에는 24시간으로 해니까 안 밀렸는데 귀찮아서 요즘 이렇게 써요. 그래서 뒤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쿠팡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노트 갤럭시 탭 전용해 갖고 앞에 구가 실리콘 고무 같으면 금세 달아서 못 써요. 그래갖고 요번에 플라스틱으로 해갖고 좋은 거 나왔네. 그래서 그냥 썼더니 요즘 신형 태블릿 펜이더라고요. 그래서 신형 태블릿 펜은 그냥 그 압력만 가해도요. 그 어떻게 보면 디스플레이에 그게 인식이 된대요. 그래서 손톱으로 써도 돼. 손톱으로. 근데 일단 못으로 써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요즘 거 신형이래요. 그래서 나중에 펜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볼펜으로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거를 돈 주고 사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것도 몰랐죠. 그래서 나는 또 옛날 감압식인가? 감전식인가 있어요. 우리 손가락에 미세전기를 쓰는 거. 그래서 그건 줄 알고 샀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혹시나 해서 2번 하고는 헤비거든요. 그래서 2번, 3번 하다 보니까 그 주의라고 써있더라. 요즘 신형 모델이라고. 그래서 뭐지 하고 바로 취소를 했어요. 아니 이거 그냥 참고용 될 뻔했다니까. 몰라서 당하는 게 많습니다. 저도 신형이 나온지도 몰랐어. 그런 모니터가 있는지도 생각을 못한 거죠. 그만큼 시대가 많이 바뀌는 거예요. 나중에 휴대폰을 이게 고장나면 물어보면 되죠. 휴대폰 가게 주인 보고 이거 혹시 그 뭐지? 펜 앞식 펜을 누르면 압력으로 되는 건가요? 이러고 물어보면 맞다 그러면 저는 펜 값을 아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플라스틱 아무거나 끌적끌적거려도 돼요. 압력만 되니까. 여튼 그때 되면 펜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도 저희 태블릿이 고장이 안 났기 때문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알리로 했더니 이거는 전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세 전기 손가락처럼 우리 인체는 미세 전류가 흐르거든요. 그 원리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원리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만약에 하신다고 그러면요. 없네? 아이고, 장갑 같은 거 있어요. 제가 그때 태블릿 노트 살 때 주는 장갑이 있는데, 근데 안 껴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태블릿에다가 하면은 그 전체에 전기가 흐르니까 잘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장갑을 끼고 해야 되거든요. 언제 찾으면 보여주면 하는데 지금 옆에 항상 있었는데 없어졌네요. 어디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전기가 안 통하는 장갑을 껴야 돼요. 그러고서 써야지 되는 건데 이렇게 전기가 흘러요. 그래서 이게 최악가더라고요. 그래서 3개 샀어요. 왜냐하면 고장이 잘 나니까, 소모품이니까. 그래서 요번에도 자세히 봤습니다. 그래서 스타일러스는 최신 용량성, 이 용량성이 그 전기 미세전기인 거 갖추고 있어요. 제품이 대부분이 터치 스크린. 여러분이 손가락으로 하면 움직이는 걸 그 용량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써 있어요. 그리고 제품 스펙이에요. 여기 보면은 아이패드, 태블릿 PC, 그 다음에 아이폰,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삼성 거 다 되는 거예요. 원리를 제가 이런 게 중요하니까 원리 설계도를 본 거예요. 그래서 롱 라스팅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우리 인체 미세 전류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터치해 가지고 액티브 하는 거예요. 터치패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터치 컨트롤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 그 우리 볼펜에서 보면은 똑딱똑딱 하면 온오프 그런 개념이겠죠. 그리고 여기는 충전 USB-C 단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뭐야, 배터리가 몇 개 있나, 인디케이션 라이트가 배터리 충전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그네트 어드셉션은 뭐냐면,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태블릿이 철제예요. 그러면 거기에 자시역이 있어서 딱 붙는 거예요.
그러면 들고 다니기 편하잖아요. 그겁니다. 예, 좋죠? 예, 만약 불량이 아니면 좋은 거예요. 예, 이거 써서 뭐 몇 개월이든 쓰면 이득인 거고, 사자마자 고장 나면은 이 제품 안 사, 이거예요. 이게 천원 상점에 제품이 있었으면 샀는데 천원 상점에 안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품질은 보장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당장 급하니까 사봤는데, 만약에 뭐 고장 나면 예, 뭐 부품용으로 쓰면 되죠. 안에 배터리도 들어가 있고 시포트도 있고 저는 그래서 분해해가지고 다른 거 그 아두이노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공작할 때 그 납땜 빼가지고 그런 식 부품용으로도 쓰고 그래요. 이렇게 펜도 탈착이 돼요. 펜초 플라스틱으로. 예. 얘랑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게 XP 펜 노트거든요. 얘도 탈착식이에요. 예, 카메라 보시면 예, 옆에 버튼이 있어서 자꾸 손가락에 눌리니까 이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누르게 이렇게 쓰고 있는데 예, 나중에 이것도 고장 나면은 버튼 안 눌리는 걸로 살려고요. 근데 이 펜이 더 비싸요. 일본 겁니다. XP 펜 그겁니다. 예, 이게 요번에 안전관리과에서 보낸 풍수의 지진 재해보험 무료 지원 사업이에요. 여기 보면은 모바일 간편에서 QR코드가 있거든요. 이걸로 해갖고 신청을 했어요. 폼이 나와요. 안 그러면은 손으로 하려면은 요 뒷면에 서류가 있는데 그거 작성해서 동사무소로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 접수가 됐으면 접수 확인이라고 해서 그 진행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아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뭐 며칠 기다려서 연락이 없다 그러면 안전관리과에 전화해가지고 그래서 혹시 접수됐나요?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안 돼 있으면 그때 또 해야죠. 뭐 다시. 그리고 제가 어제 또 이력서 내려고 그랬거든요. 그 식기세척은 역시나 연락이 안 와요. 대기업 뭐 이런 민간기업이 중대재해법 법인 50억 때리는데 누가 과로사 쉽게 다는 이런 사지 안 좋은 애들 쓰겠어요. 썼다가 일하다가 죽어버리면 50억인데 대기업은 그거 다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예 연락 안 오길래 내가 이번에는 그랬어요. 나 이력서 쓰기 귀찮아 제이야. 그러니까 나보고 그런데 내라고 좀 하지마. 나 전에 실업급여 할 때도 계속 냈는데 안 됐어. 그랬더니 이제 알았네. 그러고서 또 제이는 또 망각의 동물이라서 나중에 또 대기업 내부로 막 이런 데니까 뭐 중대재해법 있어서 안 되는데 공무원밖에 안 받아요. 이제 공무원도 안 받는다 그러잖아요. 결제를 안 해주니까. 예. 그러면은 뭐 또 다시 6시 거의 퇴근 무렵까지 공무원들이 결제를 안 하고 합격자 발표가 늦어진 사태가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객관적이기 때문에 데이터로 저 공대생 때처럼 제가 인사고과 성적이 계속 최고 좋았나 봐요. 그래서 저를 올린 거겠죠. 이렇게 재현되는 거죠. 그러면 미국이 보고 있다가 해도 너무하네 이거 완전 독재자들보다 더 심하네. 6.25국도 엘리트는 쓰는데 이것들은 엘리트를 아예 쓰지도 않는구나 이러면서 독재자보다 더 쓰레기들이네 이러고 되는 거예요. 전애들이 자유민주적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접수를 하려고 했던 건데 7월 3일부터 일요일까지 서브 점검이에요. 그래서 월요일날 이력서를 내고 또 여러분 보고 어디 냈어요. 그래서 공무원 안 올라오네요. 계약직 안 올라오네요. 이러면서 옛날에 실업급여 받을 때처럼 실업급여는 한 달에 2번씩 내야 되잖아요. 오기로 내고 있네요. 연락이 안 오네요. 이러면서 방송했더니 그게 재현되는 거예요. 이번엔 실업급여도 못 받는 거죠. 그 정도 되니까 미국 위에가 움직인 거예요. 이란보다 이상한 나라가 더 급하구나. 이러면서 우리의
항공모함인데 항공모함을 빼앗길 수 없지 이러면서 우리의 항공모함 우리나라 반도를 이렇게 거꾸로 해놓고서 어떤 미국의 장군님이 딱 보고 이거 항공모함인데 이러면서 그 얘기 그렇습니다. 이쁜 여성의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 제가 되게 피곤해하는 이유를 알겠죠? 이래도 저는 삽니다. 왜? 천국 상급 가고 하늘나라 가고 싶어서. 나시는 살고 사는 거예요. 이런데도 여러분보다 몇 배, 1000배 힘들게 사는데도 예? 인사고과 성적이 얼마나 좋았으면은 이런 사태가 일어나겠어요. 저 옛날에 서울가기대 때도 국립대니까 그런 노랑딱지라고 해요. 군 병영을. 그게 국립대는 공유를 했어요. 그 시절에. 예, 저희 교수님이 보시더니 자기 살아생전에 이렇게 인사고과 성적이 좋은 애 봤대. 처음 본대요. 고과, 군대 고과 중에. 거의 A뿔에 A 뿔뿔뿔 뭐 이러면서. 역사 일에 처음 본대 자기 교수하면서. 그러니 서로들 스카우트 해가려고 했던 거죠. 저 군대 제대했을 때 당에서 다 연락 왔어요. 자기 당 오라고. 근데도 그 시절에 전단지 주는 게 지금도 전단지 돌리는 거 있죠. 명함 돌리는 거 있죠. 이거 다 불법입니다. 받아서도 안 되고 줘서도 안 돼요. 그거 여전히 하잖아요. 전 그거 하나로 어떤 당에서도 오라고 해도 안 갔습니다. 불법이니까. 아마 갔으면 지금쯤 공산당 총수를 하고 있겠죠. 아니면 자유당 총수를 하든가. 그 시절엔 자유당이 있었거든요. 하여튼 이쁜 여성의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 (2026년 7월 4일) 오후 12시 50분 목제이는 전기기사 공부를 이달 중순부터 하라는데 난 공부가 좋아서 오늘부터 도서관 공부 시작했다. 제이가 전기냉바지직 유튜버님이 판매하는 교재 선물해준다고 하는데도 말이다 깜빡하고 밥을 안 먹었는데 움직이기 싫다 근처 편의점도 망했더라 태블릿 펜도 쿠팡으로 구매한 사진이다 쓰면서 공부해야지 머리에 쏙쏙 들어오니까 말이다 이런 식으로 어떠한 시련 고통이 와도 긍정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니까 내가 두려운가 툭하면 어렵게 간호조무사 공무원 신분 되면 민영화하고 아마 전기기사 취득하면 필기실기 면제해서 시계도 볼 수 없는 경계성 지능장애가 전기 싫었다가 고전압의 시체도 못 찾는 사망사고 같은 세례요한의 목을 베어서 분노한 시민들의 사금 페가수스 날개의 심판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정신 못 차리는 게 아이리스 라인 들린 거다 이상 끝. 2026년 7월 4일 오후 2시 8분 역시나 아이리스 하수인이라고 느낀 역 근처 생선구이는 바지 사장이었는지 원래 사장이 나와 있고 식당을 불까지 꺼놓았더라 그러니 착하게 살던가. 난 항상 부부가 금술이 가장 좋은 게 원앙인데 원앙 식당 간다 11시부터 3시까지 영업이라서 술 손님도 안 받고 눈치 없이 백반을 7,000원에 먹을 수 있다. 무엇보다 교회 다니는지 대대손손 식구들이 여러 명인가? 오늘은 3명 정도 자식들이 갓난아기들 데리고 와서 오손도손 앉아서 정갈머리게 이야기하고 갓난아기에게 분유저통 물려주고 있더라 아마 모유 먹였을 것 같은데 손님이 들어가니까 분유통으로 바꾼 분위기더라 그런 가족 같은 분위기가 좋아서 도서관 공부할 때는 자주 갔었다 이상 끝. 2026년 7월 4일 오후 01 에혀 쿠팡 주문을 잘못했더라. 내가 사야 하는 건 정전식 용량쌍인데 필압식인 요지홈 신형을 산 거더라 그래서 취소하고
쿠팡은 너무 비싸고 실리콘 고무식이라서 연필 지우개 원리처럼 금세 고장나는 것이라서 알리익스로 구매한 사진이다. 히읗 이상 끝. 2026년 7월 4일 오후 6시 54분 제이랑 뼈해장국 먹는다고 역전 순댓국 근처의 정자의자 나무 그늘에서 쉬는데 검은 티 남노년이 와서 공산당 총수가 나라 구했는데 그냥 공산당 인민재판 받고 죽던가. 거지 될 것이지 왜 반항들 해서 공산당 총수 인맥들을 줄줄이 사법 처리드는지 열받는다며 호통치며 혼잣말하기에 듣기 싫어서 일어나서 가는데 나에게 말한 건가 확인한다고 뒤돌아보니까 날 따라오고 있더라. 히읗 뒤에서 창 찌르는 등청 100명으로 저 세상 보내려고 했나 보다. 히읗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확 돌아서서 다른 길로 가니까 황당했는지 더 이상 안 따라오더라. 히읗 이상 끝. 2026-07 04 오후 95 제이가 내 글 보나 뜬금없이 밥 먹고 있는데 형 알아 헌법에 연좌제 금지법이 있어서 공무원 임용 시에 공산당 자녀라고 채용 안 하는 것 불법이야 하며 법 바뀌었다고 말해서 난 최근에 바뀌었나 했더니 내가 공산당 자녀라고 판번이 공무원 합격해도 안 받아주고 심지어는 경찰 공무원의 경우에는 신체 검사 계속 가니까 너네 집안에 공산당 국적 있으니까 오지 말라고 해서 오기로. 서울과기대 계약직 공무원 한 건데 나참이을 제의가 난 공무원 합격할 실력자인데도 공산당 자녀라서 못 가니까 시기 질투 나는지 거짓말 한 거더라. 히읗 구글 아이 답변 첨부해 본다. 히읗 연좌제 금지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과거 이력 때문에 자녀의 공무원 응시 및 합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헌법 제13조 제3항 연좌제 금지는 1980년 10월 27일에 전부 개정된 제8차 헌법에서 처음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상 끝. 히읗 2026년 7월 4일 오후 9시 18분 그래도 보람 느끼는 것이 제이가 19살부터 어퍼 키우다시피 할 때 항상 충남 아산 맹서성의 몽단고사로 너라도 공무원 가라며 자주 이야기한 말이 이제서야 열매 맺는지 형 말대로 거지나라 되어가고 1960년대 보릿고개 시절에는 공무원 일반직이 수학이 시험이 생길 정도로 어려워지니까 아직 수일 때 공무원 가라고 19살 때부터 말해서 그런가? 제이가 밥 먹으면서 무기계약직 공무원이라도 합격하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말하기에 공공근로 계약직 공무원도 구청의 고시 공고에 올라오는 것은 공무원 신분이니까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무기계약직 공무원가. 히읗 또한 공무원 신분은 동사무소에서 민원 오면 취조실 같은 데 가서 청원 경찰이 서류 작업한다며 민원한 것을 상급자 여러 명에 회의하고 심할서도 쓰며 계약 만료 시기에는 사진 등 찍어서 인사과에 고가 성적 올려주는데 난 마지막 날에 삼국지 곽가처럼 실용주의 객관적으로 일하니까 공대생이라며 최고 좋게 평가해준 거야 하며 노하우도 가르쳐주니 기분 좋다. 일 덧붙여서 2년 정도 되면 정규직 공무원으로 자동 발령되는데 난 공산당 자녀라서 2년차 되니까 합격 안 된 것도 있어 하며 덧붙여 말해주었다. 이 풍수의 보험을 난 특별히 구청에서 따로 신청하라고 우편까지 보내준 사진이다 하도 잘하니까 인상적이었나 보다. 히읗 KR코드로 가입 신청했고 보험증권은 문자로 온다고 하더라. 히읗 이제 장애인 고용공단 들어가서 포기하지 않고 이력서 내야겠다. 히읗 아차 교재는 내가 공대검 소병으로 다산해뷰 25년도 교재 과년도 해설지 본다고 하니까 제이가 수견해주는지 고개를 떨구더라. 저렇게 자기 자신에게는 교재도 헌책 고집 한다나. 히읗 그런 말하면 난 학력고사에서 수능 바뀔 때도 수능 예상 문제집 중고책 사서 한양대 합격 점수까지 올랐어 하며 하하 웃어준다. 히읗 이상 끝. 2026년 7월 4일 오후 9시 35분 2026년 7월 4일 오후 10시 14분 제이가 또 내 글 본 건가 바로 전화 오더니 자기가 또 기술사 도망가려고 그런 거라며 5급이야 무기계약직 공무원은 과로사 할 정도로 힘들다며 형이나 버티지 자기는 힘드니까 형이 기술사 따라고 한 건데 미안하다며 기술사 학원을 9월부터 수강한다고 하더라. 하도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난 항상 너 좋을 대로 해 하며 말해줄 뿐이다. 탕자의 비유처럼 말이다. 히읗 이상 끝.
예, 좀 이따가 예배를 가야 돼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4시부터 준비해야겠네요. 주말에는 도서관에 가야 돼갖고 따뜻하게 막 하는 게 싫어요. 일단 옷도 입어야 되고 태블릿도 챙겨야 되고 막 이래갖고 뭐 제이는 게임하면서 공부가 안 된다 그러는데 걔는 중독자고, 저는 게임하면서도 공부 다 하고 공공글로 하고 계약직 공무원 하고 다 합니다. 걔는 그럼 막 얼굴에 보인대요. 계속 하고 싶어갖고.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어제도 안 했잖아요. 예, 그러다 중간중간 그 파운데이션 우주전선이나 시간 돼가지고 그 쉬는 시간에 그렇게 해주는 정도지 뭐. 그 외에는 뭐 그냥 안 해도 그만이에요. 당장 검문사막도 그렇고 하도 고래비래 걷고 더 부자 돼서 방비하려고 계속 여기 재산 쌓아놓는 거지. 나머지는 다 해놨잖아요. 고래비인데. 아마 파운데이션 우주전선도 막 30년 되고 지존되면은 그것도 1회도 안 하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초반이고, 초반이라서 요즘에 그때 오픈 베타였나 봐요. 그래갖고 쉽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됩니다. 순위도 안 들어갔고 그 200위권, 100위권 안에 들어가야지 그 상품 그거 주는데 그 결투장에서 계속 결투해도 계속 져요. 전에는 제가 계속 이겼는데 이러다가 점점 고인물들이 늘어나면은 아예 거기 순위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그 이벤트에서도 1등 상품 못 받고 있습니다. 벌써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런 증상이 나오죠. 하도 게임을 많이 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이쯤 되면 체념해요. 아휴, 현질하기도 힘들고 설사 현질의 끝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준지전이야 이러면서 나름대로 합리하면서 삽니다. 아마 암흑전장도 지금도 초반이니까 제가 1등을 독식하지, 몇 달 지나면은 아예 저 암흑전장 안 갈 거예요. 가봐야 뭔 얘기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나 열심히 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더니 운 좋게 오픈 베타 때 되는 거예요. 이때 열심히 해야지 그나마 후반에 편해요. 똑같잖아요. 인생하고도. 인생도 젊었을 때 사수고생하라는 게, 젊었을 때 공부하고 돈 많이 모으고 노후 준비한 사람들이, 개미처럼 일한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겨울이 오고 해도 잘 삽니다. 제이가 저 부러워하잖아요. 산재연금도 다 해놨지, 집도 있지, 통장에도 돈 많지. 형은 진짜 130, 140세까지 살 능력을 다 해놨다고 이러면서 부러워하죠. 그게 나시린처럼 산 사람들이에요. 안 그런 사람들은 카인처럼 거지처럼 돼갖고 당장 먹을 게 없어서 인육을 먹고 마약을 팔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게 살기 싫으니까 더 하나님 말씀대로 불법 행하지 않고 살려고 하니까 더 능력자가 되고, 쉽게 얘기하면 엔더스 게임의 엔더스처럼 돼가는 거예요. SF보는지. 그러면서 공무원 시험을 봐도 아주 그냥 쉽게 합격할 정도의 두뇌가 발달하니까 얘네들이 점점 더 학력고사로는 안 되니까 수능으로 되고, 학력고사식 공무원 시험을 몇 년 전에 수능식으로 또 바꿨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라인들은 모범 답안을 옛날에 인도 토익식으로 그렇게 빼돌려가지고 지네들은 항상 그렇게 요직을 먹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아무리 공부해도 합격을 못할 정도의 수준을 해놔도 저는 한양대 갈 정도의 실력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그 어렵던 수능으로 바뀌어도. 공무원도 수능식으로 바꾸는 건데 뭐 저한테는 어렵겠어요. 중고책 사다 또 끌적끌적 하다 보면 또 합격되면은 이런 식으로 결제를 안 해주죠. 그냥 결제 보려면 그냥 공무원들이 눈치 채가지고
그냥 소문만 퍼지는 거죠. 야, 해도 너무하는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뭐 안 되면 많은 거고 이러면서 살던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나시린처럼 살면은 복 받고 부자 되니까 그렇게 되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노회에 여목사님 계세요. 제가 얼마 전 카톡 내용 보여줬잖아요. 여전히 걔네 아이리스 목사들이 여전히 막말들에 대고 서기로 내려가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서기 잡고 있던 애 같아요. 그러더니 이제 돈이 없으니까 지 나가버리는 거고 이제 남은 건 한 명이죠. 걔까지 나가면은 아마 우리 노예는 엄청 좋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저는 어디 가든 정화작용하고 말씀대로 하니까 그런 무리 애들이 자동으로 옛날 동양고의 구로구 조포 자식 마냥 그렇게 미국 하른가로 떠납니다. 오래 떠나면서 미국 가요. 그런 애들은 돈 많으니까. 그래서 미국 가서 분란 일으키는 거예요. 지네들도 좋은 건 아니까. 그리고 거기 가서도 하림짓 하다가 미국에서는 덜미 걸리면은 탈세하고 그러면 삼족이 거지 되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제가 부자 만든다고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암이 걸리셔서 스트레스로 그분이 빨리 암이 치유되게 이렇게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공연중앙교회 아버지 목사님 다리, 우리 어머니 다리. 그 다음에 오시영 키스트 박사님이 마그네틱 응급 전극 리튬 전지를 빨리 개발되게. 그 다음에 이재용 회장님의 광통신 반도체와 메모리가 돼야지 앞으로 수십 년을 먹고 살 수 있어요. 이미 대만이 개발을 2년 전에 했기 때문에 걔네가 규격화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못 따라가면은 진짜 카인처럼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국가의 존망이 걸린 엄청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조도 투자라는 건 지금 하지 마시고 좀 보류하다가 광통신 반도체랑 메모리가 되면 다시 공장 다 바꿔야 되니까 그때 하시라고. 돈을 2중 3중 낭비하면 안 좋잖아요. 제가 공대 검사병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렘. 저는 그랬잖아요. 오늘 주제가 연자제로 해갖고 그렇게 강간당한 날 좋아했던 여성들, 여성 제의부터 강간당하면 제정신 아니거든요. 그래서 떠난 거예요. 여성들도 막 피부에서 가시가 돋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의처증 엄청 심했어요. 의부증 이런 식으로. 그러더니 나중에 망상식으로 돼갖고 스스로 도망가더라고요. 하여튼 그게 다 정신 이상입니다. 하여튼 그런 여성도 빨리 치유돼서 내 품으로 돌아오라고 매일같이 기도해요. 저도 옛날에 여성제이랑 살던 하렘이 너무 좋았으니까 그 좋은 거 할 때 하여튼 그게 그리워요. 말랑한 거, 부드러운 거, 쓰담쓰담하던 거, 옥시토신. 그걸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 같은 좋은 추억이 있으면 건축학 개론 그 영화에 수지를 남주인공이 뭐라 그랬냐면 쌍년이라고 그랬어요. 쌍년. 바람 피고 도망갔다고. 그런데도 그 쌍년이 회개해 갖고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건축학 개론에 그 쌍년이라는 애가 돌아오기를 그렇게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회개해가지고. 그 시절엔 제정신이 아니라서 떠났지만 강간당해갖고 치유기도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도 그 쌍년 같은 그런 추억이 없기를, 순탄한 인생이 되기를, 그렇게 되기를 기도 부탁드리고 저도 기도할게요.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이아케이였습니다.